안녕하세요. 영동고 수학 가르치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영동고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2학기가 되면서 도형의 이동이랑 집합 들어갔었죠. 그래서 2학기 되면서 좀 난이도가 높아진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영동고도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영동고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좀 어렵게 나왔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난이도를 보면은 1학기보다는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1학기 때는 그래도 영동고의 시험을 딱 봤을 때 그래도 좀 할만하다의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은 이 9번부터 난이도가 좀 높아지거든요. 영동고 시험 자체가 원래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9번부터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응용 문제, 중킬러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고 특히 계산량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케이스 분류해서 좀 실수 유발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좀 아이들이 좀 어려워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교재도 이제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좀 봐야 돼요. 이제 부교재를 반영시킬 때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단순 숫자 변형이 아니라 조건을 좀 바꿔서 난이도를 높이게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좀 어떻게 변형을 했냐면요. 그 부교재에 있는 문제 두 개를 가지고 와서 한 문제로 합쳐서 좀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좀 높여서 좀 출제를 했는데 그것도 좀 대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를 할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문제를 좀 보시면 화질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지금 이게 이번 시험 문제인 거고요. 지금 보면은 위에 있는 한 문제, 밑에 있는 한 문제가 각각의 이 두 개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합쳐서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부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 변형해서 아이들한테 연습시켰던 문제고 걔네들이 이제 합쳐져서 한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면서 그러면서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도 완벽하게 알아야 되고 이 문제도 완벽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좀 점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이걸 대비를 갖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두 문제를 합쳐서 한 문제로 만들어서 그걸 연습하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고요. 그냥 한 문제 한 문제로 완벽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거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냥 한 문제 안에서 두 문제를 푸는 식으로 좀 연습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 각각을 좀 완벽하게 연습하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교재는 당연히 다 풀어야 되고요. 부교재 변형 문제까지 좀 연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좀 연습을 해주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좀 학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하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인데요. 영동고에서 모의고사 기출 변형을 이번에 조금 많이 냈어요. 1학기 때도 좀 많이 냈었고 낸다고도 선생님이 학교에서 말씀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1학기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변형해서 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도 여러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빈출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골라서 냈었어요. 그래서 새로 보이는 모의고사 문제는 거의 잘 안 내고 이미 많이 기출되었던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변형 정도는 크지 않습니다. 원래 원본 문제를 좀 잘 이해했으면 풀 수 있는 정도로 변형됐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반드시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중간고사 리뷰고요. 그럼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할지 이걸 좀 말씀드려볼게요. 두 가지가 이번 시험 쟁점이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준킬러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에서 변형된 문제를 잘 맞췄냐 안 맞췄냐.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변형된 문제 잘 맞췄냐 안 맞췄냐. 이게 이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재 변형이랑 모의고사 변형은 이미 풀어봤었던 문제들이니까 그거 잘 해결했는지랑 그다음에 처음 보는 준킬러 문제 잘 해결했는지 요 두 개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킬러 문제는 특히 조금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풀어봤던 준킬러 문제를 변형해서 냈다 하더라도 시간 안에서 풀 때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킬러 문제는 최대한 다양하게 처음 보는 준킬러 문제를 최대한 많이 연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연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 안에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번에 이제 아이들 푼 거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을 잘 못 풀었다라는 친구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준킬러를 풀더라도 시간 안에 시험지처럼 만들어서 시간 안에 연습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변형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문제도 기본 문제 다 풀어보고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 어떤 학교들에서 어떻게 변형됐는지도 다 찾아서 풀어보고 이렇게 연습을 해야 모의고사도 충분히 다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간고사에서 하나 더 조금 보면은 이번에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좀
변별이 잘 될까 싶은 좀 점이 있어요. 좀 점수대가 몰려 있는 좀 점수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4점 이 정도의 점 24점대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별이 좀 잘 안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기말고사가 좀 더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좀 후반 점수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초반인 아이들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기말이 좀 많이 중요한 시험일 것 같습니다. 좀 잘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말고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할 건데, 제가 수업에서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지 좀 말씀드릴게요. 영동고는 이제 타임어택반이랑 정규반 두 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타임어택반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영동고랑 똑같이 시험지 만들어서 그 시험지 안에는 이제 부교재 변형 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 다른 학교에서 많이 냈었던 문제들 변형 문제, 요게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중킬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좀 완벽하게 푸는 것보다도 중킬러를 시간 안에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킬러 문제는 나와봐야 한두 문제 정도거든요. 그거 다 틀리고 중킬러 다 맞아도 1등급 나오니까 중킬러를 확실히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시험지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지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까지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야 실제 시험 시간에 갔을 때 체감 난이도가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많이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지 형태는 이제 시험지가 이제 갈수록 형태가 다양해지죠. 1학기 때 이제 형태를 하나 정해놓고 나서 그거를 좀 비슷하게 가는 줄 알았더니 이번 2학기 시작했더니 좀 형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번호에서 난이도 비율 같은 게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시험지의 문제 구성하는 형태는 좀 만약에 다양하게 해서 앞번호에서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뒷번호에 어려운 문제 물려있는 시험지도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타임어택반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정규반 같은 경우는 이제 영동고는 부교재가 당연히 중요하죠. 부교재 연계가 많이 높으니까. 그래서 영동고 기출 문제랑 부교재 문제를 완벽하게 이제 공부하는 걸 목표로 정규반을 학생 운영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부교재 문제뿐만이 아니라 변형 문제까지 조금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금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냥 부교재 문제도 풀고 변형 문제도 풀고 변형 문제 한 번 더 된 것도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좀 학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항상 강조하는 건데 복습 프린트를 항상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눠줍니다. 수학은 반복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학생별로 어떤 문제 틀렸는지 다 개인별로 복습 프린트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수학은 반복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제 목요일에는 제가 클리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제외하고 남은 요일에는 조교쌤 클리닉이 있거든요. 그 클리닉 시간에 불러서 이 복습 프린트를 다 완료하고 가야 돼요. 복수 프린트는 이게 이제 뭐 양이 많진 않지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제 양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이걸 정말 끝까지 다 해결한 친구들이 결국에는 점수가 올라요. 그래서 복수 프린트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 클리닉 시간에 꼭 와서 다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매 수업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 피드백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잘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 부족한지, 그래서 매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수학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